네, 안녕하세요. 두각에서 서울 세종고 1학년 영어 내신 수업을 담당하는 박찬설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학력이 살짝 특이합니다. 저는 원래 미국에서 보스턴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다가 한국으로 와서 가장 어렵다는 편입 영어에서 최고득점을 받고 한양대학교로 편입 후 졸업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찬솔이라는 강사는 실질적인 영어도 잘하고 학술적인 영어 그리고 영어 자체를 잘하는 강사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최근 세종고등학교 시험 출제 경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시험은 세 군데에서 나오죠. 회색으로 된 모의고사, 주황색으로 된 부교재, 그리고 파란색으로 된 교과서에서 많이 나옵니다. 원래 옛날에는 이 부교재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되면서 이 부교재 비중이랑 교과서 비중이 살짝 비슷해진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종고등학교 영어시험은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중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그쵸, 바로 1등급을 가르는 서답형인 거죠. 근데 이 서답형에는 살짝의 트렌드 변화가 있습니다. 이 세종고 서답형은 유형이 5가지가 있습니다. 어형 변형이 있겠고요. 이 단어를 주고 학생이 고치는 거. 그리고 단어 배열이 있습니다. 주어진 단어들로 학생들이 문법에 맞게 배열하는 게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 한글로 서술이 있어요. 영어 지문을 딱 주고 이 영어 지문 또는 영어 문장을 한글로 쓰는 거. 그 반대가 바로 영어로 서술이 되겠죠. 한글로 된 문장을 영어로 쓰는 거. 마지막으로 본문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빈칸을 뚫어놓고 학생한테 이 본문을 읽고 이 빈칸에 들어갈 만한 단어를 너가 직접 찾아서 쓰렴. 이라는 유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 단어 비중이 좀 높았습니다. 하지만 이 작년 기말 때부터 이 한글로 서술하는 유형이 조금 비중이 높아지더니 올해 같은 경우에도 무려 2개, 그리고 기말에는 3개나 나왔습니다. 이게 시사하는 바가 뭘까요? 바로 이 글을 진짜 잘 이해했니를 넘어서 너가 읽은 글을 한국말로 설명을 할 수 있니를 또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서울 세종고등학교 영어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무작정 암기를 시키는 게 아니고 학생의 글을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그리고 본인이 읽은 글을 정확하게 글로 설명할 수 있는지, 그런 훈련과 수업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박찬솔이란 강사는 어떤 준비를 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러한 커리큘럼을 준비했습니다. 매주 진행하는 위클리 동행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학생들의 실전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이 세종고에서 나오는 시험 문제를 똑같이 만들어서 완벽하게 분석해서 매주 모의고사를 진행을 하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 시험에 대한 점수와 피드백을 매주 문자로 전송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1대1 클리닉 당연히 진행합니다. 대체적으로 오프라인으로 진행하지만 정말 안 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서술형을 완전하게 정복하는 훈련도 진행하고, 마지막으로 24시간 Q&A도 진행을 합니다. 근데 사실 여기까지는 뭐 큰 내용이 없습니다. 여기는 커리큘럼은 대치동에 있는 모든 영어 강사가 디폴트 값으로 진행하는 커리큘럼입니다. 근데 누구나 다 하는 커리큘럼도 제가 한다면은 세종고 학생들이 굳이 제 수업을 들을 필요가 없죠. 그럼 당연히 이 커리큘럼도 진행을 하는데 뭔가 제가 또 무언가를 해야 세종고 학생들이 제 수업을 들을 만한 이유가 있겠죠. 그럼 그 포인트들이 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개별 맞춤 자료입니다. 이 고득점을 받는 학생들은 거의 보통 비슷비슷합니다. 하지만 저득점을 받는 학생들은 이유가 그 학생 수만큼 많아요. 어떤 학생은 어법이 부족하고, 어떤 학생은 지문 자체에 대한 이해력이 부족하고, 어떤 학생은 구문이 부족할 수 있겠죠. 근데 부족한 부분이 다 다른데 다 똑같은 숙제를 한다? 이거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문제점, 약점을 치밀하게 분석해서 그 문제점들을 보완해주는 개별 맞춤 자료를 제가 매주 제작해서 각 학생들한테 배부를 할 겁니다. 이게 첫 번째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어휘입니다. 우리가 사실 영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어휘입니다. 사실 영어는 어휘만 잘 알아도 절반은 먹고 들어갈 수 있는 언어예요.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어휘 공부를
게을리하는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어휘는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공부할 수 있어요. 외울 때까지 반복적으로 보는 반복 암기 학습이 있겠고요. 두 번째는 어원을 통해서 그 단어를 이해하고 암기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가 연상법입니다. 단어의 스토리를 연결해서 만들어서 외우는 학습이에요. 예를 들면 robust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튼튼한이라는 뜻인데 약간 듣자마자 뭐가 떠올라나요? 로봇가 떠오르지 않나요? 그래서 로봇은 아주 단단하고 튼튼한, 그래서 로버스트는 튼튼함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연상법으로 학생들이 재미있게 단어를 외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반복은 학생들이 스스로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럼 강사로서 제가 어떤 학습법을 학생들한테 제공할 수 있냐? 바로 요 어원과 연상법이죠. 그래서 제 수업에서는 이 어원 수업과 연상법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의 주요 단어를 무조건 외우게 하는 것이 제 수업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바로 어휘 자료입니다. 대부분 많은 자료들이 영단어 그리고 뜻 이렇게만 정리되어 있고 끝나 있어요. 하지만 이걸로는 많이 부족해요. 영어는 단순히 뜻만 외우는 게 아니고 이 단어는 다양한 면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특히 어떤 게 중요해요? 발음을 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제 단어장에는 단어, 뜻, 그리고 발음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라는 것은, 언어라는 것은 결국 소리거든요. 많은 학생들이 이 단어는 아는데 이 단어의 소리를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소리까지 알아야 그 단어를 정말 이해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끝이 아니고 당연히 동의어, 반의어, 맥락으로 공부할 수 있는 예문과 해석까지 정리해서 들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어휘 자료에 정말 많은 힘을 쏠 거고, 그리고 이 학생들이 이 단어만 보면은 정말 단어의 단순히 뜻만 아니고 다양한 면을 학습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3시간을 꽉 채운 수업입니다. 저희가 동형 모의고사를 진행한다고 했죠. 근데 이 3시간이 저희가 일주일에 3시간 수업을 하는데 이게 길지 않아요. 정말 짧으면 짧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안에 동형 모의고사 해설 강의까지 진행하면은 나머지 시간 동안 진도를 많이 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시간 동안은 이 진도에 집중을 하고 동형 모의고사 해설 강의는 제가 이런 스튜디오에서 따로 촬영을 해서 공유를 할 겁니다. 그래서 해설 강의는 따로 우리가 3시간 수업 동안은 1분 1초를 버리지 않는 아주 꽉 채운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수업의 가장 주된 원칙은 모두를 끌고 가는 수업입니다. 당연히 1등급을 목표로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너무 상위권 위주의 수업이 되죠. 하지만 이 많은 학생들이 영어를 싫어하는 학생들도 있고 영어를 좀 많이 어려워하는 학생들도 있고 영어를 좀 기피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까지 모두 끌고 가는 게 제 원칙입니다. 그 학생이 1등급이면 1등급을 유지하도록 2등급은 1등급을 갈 수 있도록 나머지 등급의 학생들은 영어를 절대 포기하지 않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것이 제 가장 주된 원칙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 시간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수업 같은 경우는 8월 23일 토요일 첫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매주 토요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5회 플러스 1회 직보로 진행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자, 이상으로 아주 간단하게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8월 23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